네, 안녕하십니까. 2030 부산 배병관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부산의 3대 개발 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물류 트라이포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왜 가덕을 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김해공항의 항공학적 이야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할 것이고요. 김해공항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 김해공항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가덕으로 가야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류 트라이포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는지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놈이 왜 산업단지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8년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은 1056조 원입니다.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부산은 산업단지, 즉 제조의 기반이 무척 약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이 먹고 살 게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먼저 부산이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 생산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신다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 약 9조 8천억, 부산 전체는 약 41조 원의 생산을 하고 있고, 전국의 산업단지 생산액 중에서는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와 비교한다면 부산은 35조에서 6조 정도 증가를 했고, 전국 점유율이 3.3%에서 3.6% 정도 증가를 하긴 했지만 아직 그 규모에 비해서는 그 산업단지 생산액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강서구에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전국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사실 10%는 어려운 숫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록 부산은 산업단지 생산이 미약하지만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울산, 경남은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울산은 우리나라 제1의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 산업단지와 우리나라 제4의 산업단지인 온산국가 산업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울산 미포 116조, 온산 42조, 온산국가 산업단지 하나만 하더라도 부산보다 그 생산량이 많을 만큼, 울산은 총 165조 원의 생산을 할 만큼, 그리고 전국에 약 15.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산업단지 생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부산 옆쪽에 있는 창원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경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산업단지 생산액은 우리나라 산업단지 생산액의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국가 산업단지 50조, 경남 전체는 약 88조를 하고 있고 전국에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2017년도에 비해서 생산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지난 9.6%에서 8.4%로 1.2% 정도 줄었고요. 자, 이제 부산은 비록 이렇게 저조한 산업단지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부울경이라고 있는 울산과 경남까지 합친다면 바로 부울경의 산업단지 생산액은 약 295조 원으로 전국의 27.9%, 즉 30%로 가까운 것을 부울경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부산은 비록 이렇게 미약하지만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부울경은 엄청나게 많은 산업단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제가 왜 산업단지 이야기를 끄집어냈는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은 부울경에서 지금은 이 신공항으로 인해서 조금의 감정 싸움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남이냐고 외치고 있는 대구 경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대구 약 28조 원, 그리고 경북 84조 해서 대략 한 122조 원 정도를 생산해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약 10.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목표가 2030년 이 10% 정도를 차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한 이 정도를 생산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7% 내지 8% 정도의 생산은 아마 가덕 신공항이 없다면
그 정도까지 수준.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힌트로 가덕신공항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답은 두 자입니다. 자, 이제 대구 경북까지, 부울경은 약 294조였고 대구 경북까지 합친다면 바로 우리가 경상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경상권 산업단지 생산액은 약 406조 7천억으로 전국 생산액의 약 38.5%, 대략 경상권에서 40% 정도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남부지방이라고 하는 전라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권 산업단지 생산액을 보면은 광주가 28조 원, 전남이 120조 원, 전북이 대략 34조 원으로 총 181조, 우리나라 전체의 1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쳐 남부지방인 이 남부권은 총 588조로 전국의 55.7%, 절반 이상을 바로 남부지방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야기를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충청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은 인천공항이 가깝지만 가덕신공항에 KTX와 도로가 닦이게 된다면 가덕신공항의 반경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충청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권은 약 189조 원으로 남부와 충청권을 합치면 약 777조 원, 전국의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덕이 만들어지고 도로, 철도가 확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충청권의 전체가 가덕신공항의 반경은 분명 아닐 것이지만 충청권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전국의 55.7%의 산업단지 생산액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산업단지는 가덕신공항의 반경에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결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산업단지가 생산을 한다는 말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을 하거나 내수를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을 하거나 내수를 하거나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한 단어로 물류입니다. 바로 이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내수는 철도라 육상 운송이 가능하지만 수출과 수입은 향후 북쪽에 철도길이 열려 대륙 횡단철도와 고속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한 육상 운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수입은 바로 항만 아니면 항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만 수출의 90%는 바로 이 부산항 신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 수출의 99.4%는 바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진다면 그 반경 안에 있는 이 전체의 생산의 수출과 수입 역시 99.4%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울경이라고 불리는 부산, 울산, 경남조차도 부울경의 항공 물류조차도 김해공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단 3.6%에 불과합니다. 부울경의 항공 물류도 역시 96.4%를 바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수입은 차치하고라도 수출만 보더라도 부울경이 약 140조 원, 경상권이 183조 원, 남북권이 25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가덕공항이 생긴다면,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이 충청권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남북권에 이루어지는 이 수출액 중에서 90%는 신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머지 항공 수출은 가덕신공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인천국제공항이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만 가덕신공항이 가지고 오느냐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로 유라시아 물류 중심 도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 가덕신공항이 생기게 된다면 그 반경에 있는 부울경, 대구, 경북까지 최첨단 산업단지들이 내려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단지를 수출을 하는 공장과 수출을 하지 않는 공장으로 나눴을 때 물론 100% 똑같은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수출을 하지 않는 공장보다 수출을 하는 공장이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는 공장 중에서 그 수출을 항만으로 하느냐 항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단지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운송 비용이 비싼 항공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한 고부가치 산업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 항공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를 예를 들었을 때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와 있는 반도체 업체들은 없습니다. 왜? 바로 공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만약 가덕 신공항이 생긴다면 이러한 최첨단 산업들이 부울경, 대구 경북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바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 가장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덕 신공항입니다. 하지만 가덕 신공항을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지역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계 제1위의 상하이항 바로 옆에는 세계 제4위의 푸동공항이 있습니다. 세계 제2위의 싱가포르항 옆에는 바로 세계 제3위의 창의공항이 있습니다. 세계 제7위의 홍콩항 옆에는 세계 제1위의 첵라콕공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제6위의 부산항 옆에는 세계 그 순위도 알 수 없는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상하이항, 푸동공항, 싱가포르항, 창의공항, 홍콩항, 첵라콕공항.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 개의 공항, 여러분 눈에 느껴지는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류항과 물류공항은 파트너항과 파트너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반드시 세계적인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물류공항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택배가 움직일 때 왜 모두가 잠들고 있는 밤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왜 물류공항이 24시간 운영 가능한 바다에 만들어져야지만 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항구인 부산항 신항과 함께 그 파트너 공항이자 관문공항은 반드시 가덕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다를 끼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항인 부산항 신항에 인접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조건을 놓고 본다면 아마 가덕 신공항이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나오면서 바로 신경제 지도에 구상을 내놓을 때 이 H라인의 가장 출발점은 바로 부산입니다. 만약 가덕 신공항이 생기고 북쪽에 철도와 도로가 연결돼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망과 도로망이 구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이동하는 물동량 중에서 항공물류가 아닌 항만물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바로 육상물류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왕복하는 항만물류의 상당 부분들은 바로 세계적인 환적항의 입지를 갖고 있는 부산으로 밀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세계적인 물류항, 바로 유라시아 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이 북쪽에 철도길을 여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또 북한에 돈을 퍼줄 일이다. 예, 이 철도를 연결하는 비용은 대략 6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돈은 6조 7천억을 북한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그 10배, 100배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중물이 되는 돈이 될 것입니다. SRX라고 해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우리 부산에서 대륙횡단철도, 대륙횡단고속도로를 이용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을 내놓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안을 내놓은 대통령은 바로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쪽에 이 철도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소요됐던 6조 7천억이 아니라 만약에 67조를 투자했다고 한들 북쪽에 돈을 퍼준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북한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유라시아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물거품이 될 뻔했던 가덕 신공항의 꿈이 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가덕 신공항. 우리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분이 나오면서 가덕 신공항은 다시 수면 위로 올랐고 오거돈 부산시장님이 당선이 되시면서 바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추진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거돈 시장이 국토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고 부울경 단체장은 김해 신공항에 대한 바로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전 밀양이냐 가덕이냐를 놓고 다툴 때는 부울경 단체장 그리고 대구 경북 단체장 중에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밀양을 밀었지만 이제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직은 18.6%가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18.6%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래도 가덕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오늘 수업의 목표는 달성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달에 우리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제 국무총리실로 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결정에 이관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개 지자체장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총리실에 검증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실에서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을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단체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모여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의 검증을 총리실로 이관하는데 합의를 하고 이제 총리실에서 그 검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총리실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김해 신공항을 재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주사위의 면이 어떤 면을 가리킬지 아직은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가덕 신공항에 대한 꿈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2016년 6월 22일 날 포스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덕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가 그 이후로 계속 가덕은 대한민국의 길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마 오거돈 시장님이 제 블로그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오거돈 시장님도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론을 불면시키는 일도 아니고 부산만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부산 주위에 부울경, 대구, 경북까지 경제권이 확대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산을 나아가 대한민국을 유라시아의 물류 중심 도시로서 만들 수 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부산의 3대 개발추 그리고 물류 트라이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해 아직도 왜 신공항을 가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덕은 단순히 부산이 추구하는 부산만의 이기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길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가덕은 반드시 이루어낼 산물입니다. 만약 지금 가덕이 만들어지지 않고 북쪽에 철도길이 열리지 않고 일본이 홋카이도와 티에사를 먼저 연결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본이 이루기 전에 우리는 북쪽에 철도길을 열어야 되고 북쪽에 철도길과 도로를 통해서 대륙횡단철도, 대륙횡단 고속도로를 이어야만 하며 가덕 신공항이 들어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도시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류도시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 대한 물류 트라이포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북한 재개발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 명지국제 신도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더 대륙을 뻗어나가는 그 전초기지가 될 동해 남부선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시간 동안 감사했고 다음 4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